남편이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현금 흐름이 없구나.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이후가 되니까 어떤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정말 치킨 매일 2마리씩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먹이고 싶고, 수영장만 보내도 4명이면 아유, 80만 그러네요. 원이에요. 사실 또 영어 학원도 좀 매일 보내고 싶으면 4명이면 얼마일까요? 3, 40이 120만 원이에요. 다 조그만 거잖아요, 사실. 네. 이 영상에 나온 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짜리인 거고, 네. 두 번째 받은 거는 뭐 2천만 원 중반대 물건으로 네. 한 거니까 결국에 선생님이 들어간 돈은 얼마 한 안 몇백만 원 안 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 상황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네. 그 물건 자체가. 저도 다른 데서 들으신 분들한테 좀 들은 게, 대형 학원들에서 만약에 빌라 자체를 물어본다는 것도 되게 제가 듣기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빌라는 거의 취급을 안 하는 데도 되게 많으니까. 네, 네. 근데 빌라도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 갖고 있는 강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반지하를 많이 내밀었다, 네. 그러면 좀 무시받는 경향도 사실 있다고 해서, 저도 뭐 아파트나 대형 물건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물건은 네. 조그만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만의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좋은 부분들을 저는 많이 캐치한 거를 선생님도 좀 공감을 해주셔서 선생님도 그 관점으로 늘려나가려고 또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성향하고 제 성향하고 소액 물건들하고 궁합이 맞았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동기부여가 됐던 게,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인터넷으로 들었던 강의에서도 강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투자 마인드나 성향이 있는데, 네, 그 네. 전체 하시는 분이 우선은 현금 흐름이 잡힌 다음에 시세 차익 투자형을 하는 거를 자기는 권유한다, 이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보통은 부동산 투자하면 다들 시세 차익 위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 강의 강사님도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어야 맞아요, 이게 맞아요. 놓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시세 맞아요. 차익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 바쁘고, 또 이게 맞아요. 시세 차익만 하신 분들이 맞아요. 길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서 투자 계속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 맞아. 예, 그분이 10년 이상 한 걸 보니까, 본인도 해보니까 어쨌든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온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인터넷 강의에서 배운 거는, 아, 그거는 내가 흡수해야 되겠다. 그거는 저도 되게 공감이 되네요. 예. 저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현금 흐름을, 뭐 저도 그렇게 한 거고, 네. 현금 흐름을 이만큼 확보를 해 놓으면 이제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저도 뭐 안 좋은 투자다, 그건 절대 아닌데, 그쪽으로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업을 못 바꿔요.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예를 들어 맞아, 시세 맞아. 차익을 한다면 그 맞아, 직장 맞아. 계속 다니면서. 맞아. 그런 분들이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비율적으로 봤을 네네. 때. 사실 요새는 부동산을 갖고 차익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걸 갖고 뭐 1억, 2억 차익을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갖고 내가 남은 삶을 쓰면서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불안해서. 그렇죠. 만약에 1억, 2억을 차익을 거뒀으면 2억을 갖고 또 투자할 거예요. 시세 차익을 걷는 그 시간 동안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주업을, 그리고 나도 살아가면서 생활비가 당연히 들 건데, 그 업을 하면서 그걸 보통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커져서 뭐 2억, 3억 뭐 그걸 또 했어요. 그럼 그거 또 가만히 있을 건가? 그거 갖고 또 살 건가? 또 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부동산 경기나 아니면 자기 상황이나에 따라서 멈추게 되는 상황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현금 흐름 투자 쪽은 뭐 저도 그랬고, 이게 일정 부분 생기면 굳이 내가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일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린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 월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막 마음이 넓어서 이런 교육생분들한테 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고 의견을 들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제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엔. 마음 넓으신데. 마음 넓은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요걸 해서 얼마를 벌어낼 필요는 없는 사람이 돼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게 월세 현금 흐름 때문이라고 좀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삶을 좀 이 월세 현금 흐름 때문에 좀 바꿀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나한테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그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고 그 외로 더 큰 게 열린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갖고 가다 보면 돈을 더 잘 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딱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있어서 큰 돈이 온다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어요, 요새. 그런 돈도 그렇고 기회도 열린다는 생각도 들고 길도 열린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거의 출발은 선생님 법원읍에 나홀로 네, 딸랑 있는 나홀로 빌라, 빌라.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네. 파주의 반지하, 그게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선생님은 수업도 열심히 다른 데서도 들으시고 뭐 저랑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첫 주 하자마자 막 입찰도 가시고 네. 그 기억이 되게 드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실 생각이, 그리고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셨다고 네. 했는데 왜 작년부터 또 하게 되신 건지. 남편이 하고 있던 일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고, 네. 근데 사실 버틸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현금 흐름이 없구나.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부로서 지낸 시간이 좀 길어졌고, 네.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이후가 되니까 어떤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정말 치킨 매일 2마리씩 시켜보세요. 이 월세 받는 거에서는 이제 우리 애들 치킨 레벨로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먹이고 싶고, 아이들이 4명이니까 수영장만 보내도 20만 원씩 4명이면 아유, 80만 그러네요. 원이에요. 제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월세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좀 커버가 되는 거고, 네네. 사실 또 영어 학원도 좀 매일 보내고 싶으면 4명이면 얼마일까요? 3, 40이 120만 원이에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들, 삶의 활력도 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복합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코로나라서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또 모든 주부들이 작년에는 아예 어리면 상관없는데 어정쩡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못 가니까 다 집에서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그러네요. 되거든요. 네.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때 뭔가 돌파구가 좀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아, 그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알아봤는데 말이, 내가 아이들 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 붙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또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거는 계약금을 100만 원을 보냈는데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가 캔슬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상가 투자 뭐 이제 이런 책도 봤는데, 과정에서 또 부동산 규제가 막 계속 터지니까 불안한 마음도 좀 그렇죠. 있었고, 처음에 오피스텔을 분양권을 먼저 사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오피스텔 투자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투자인데, 그나마 제가 하던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래도 좀 입지가 좋은 데라서 내년에 준공하긴 하지만 피 받고 팔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시작한과 동시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눈이 열리게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투자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 우리 또 아이들도 잘 키워내는 게 또 엄마의 역할이니까, 그게 투자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훌륭한 어머니라는 생각이 되게 네? 드네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한 명인데도 막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앞에서는 뭐 명함도 못 내는 네. 수업을 들을 때도 약간 또 아이들 연락도 자주 오고 하니까 네. 엄마가 항상 필요할 나이인데,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수업을 오셨던 것도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도 사실 어렵게 시간 내신 거라고 생각이 네. 좀 들어서, 뭐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선생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너무나도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 중에 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도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